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명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해방 후에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이 대한민국을 삼킬 의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을 통하여 완전히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하늘이 내린 이승만 때문에 박헌영을 이겨서 남로당을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북한한테 먹히기 직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이번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히 사기 선거를 해가지고 사기선거를 해서 192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자 말자 보세요. 국회 아직 개원도 못한 상태인데도 벌써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그때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 의하여 연방제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한기총 대표장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사람이 생명을 던질 땐 던져야지 해서 강화문 운동을 목숨 걸고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겨우 5년 연기되었으나, 그러나 보세요. 지나간 2년 윤석열 대통령을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정치가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희망이 없고, 그럼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는 그럼 뭐 더 희망이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별 희망이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을 제2의 건국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는 1,000만 명, 강문광장에 1,000만 명을 모아서, 1,000만 명 모이는 자체가 이게 혁명입니다. 모아서 박정희식 5.16 군사혁명을 8월 15일 날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에 다니면서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데, 여기에 중심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들은 8월 15일 이후에는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을 때 정확하게 죽어야지. 그 뭐 오래 산다고 그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오히려 살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정신을 8월 15일 이후에 나는 살지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전파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3,518명이 다 이 시대의 유관순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700명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내가 방송하기 전에 3,518명이 딱 들어와 있어야죠. 이래가지고 이게 정신이 되겠어, 이거. 빨리빨리 연락하세요. 빨리빨리 연락해서 지금 국가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3,518명 자유마을 대표님들에게 달렸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실행위원장들 254개, 광역위원장들 276,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운명이 달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뭐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그럴 필요 없어요. 끝난 뒤에 가서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선제적으로 저처럼 항상 나는 이 선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 8.15 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패널 오셔서 강은희 목사님, 예, 강원식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준환 목사님도 전준환 목사입니다. 또 홍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성입니다. 특별 게스트로 된장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된장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성일입니다. 네. 강순도店장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8.15 혁명을 앞두고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1,000만 명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그 모이는 자체가 그냥 1,000만 명 모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혁명 자체가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 근데 이 수명이 다 됐다는 거죠. 왜? 사기 선거 때문에. 이제 사기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방송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고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님들을 직접 모시고 우리가 지금 토크를 해보니까 아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내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는 하도 교육을 받아서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됐는데 이제 행동만 하면 되겠어요. 행동만. 자, 강한진 목사님. 네, 8.15 혁명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나는 8.15 이번 혁명은 우리가 4.19 정신, 또 5.16 혁명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승하는 거죠. 네. 이번에 8.15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또 각 동대표들이 토크하는 것 보니까 정말 야무지게 야, 나 그렇게 잘하는데 역시 잘하는구나. 저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면 이번 8.15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헌법 전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8.15 8월 15일 날 5.16 혁명을 한다. 또 4.19 혁명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겁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처형되지 않겠느냐. 헌법 전문에 보면 전준환 목사님. 예, 이거는 오늘 김학성 교수님이 알았지만은 이게 헌법 전문이거든. 예. 헌법 전문에 이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구한 역사와 네.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됐어요. 예. 근데 그전에는 여기에 5.16도 있었다고. 이게 저 헌법이 바뀌어지기 전에 4.19, 5.16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4.19 정신으로 4.19 혁명이지 않습니까? 혁명 정신으로 이거는 헌법 위반이와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 위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항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 뭡니까 부정투표. 그렇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4.19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8.15 때에도 1,000만 명이 일어나 가지고 저 4.19 때는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 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5.16 군사혁명은요 2,000명밖에 안 했더라고. 2,000명. 네, 나온 사람이 군인들의 0.5%, 그 당시에 0.5%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
5.16 혁명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신으로 혁명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성실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홍동영 목사님. 예. 이 혁명 공약이 이게 나라를 살린 거거든. 예. 그때에 어차피 이 박정희 소장이 이게 나라가 끝났단 말이야. 이게 4.19가 일어나서 북한이 뭐 이제 나라를 삼킬 듯 되니까 이거 뭐 박정희가 이게 이판사판 해서 이거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 첫 번째 혁명 공약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 자,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봐요. 왜 혁명 공약에 이 반공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가 존립의 최고 위협을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의 친공주의자들이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끌고 가는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내세운 그런 구호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16 혁명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나 그 혁명이라는 것은 시대적 분위기와 맞아야 됩니다. 맞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면 그 누가 따라가고 동조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사회적 분위기가 혁명이 아니고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겠다. 이것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것이 군사혁명이든지 학생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어저께 한변 주체로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전직 아주 그 법조계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기탄 없이 그렇게 논한 그런 토론회장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내란 수준이다 지금. 이재명과 그 민주당이 하는 이 일들은 그야말로 이재명 오히려 검사들이 자기를 갖다가 깜방에 연락하기 위해서 하는 이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오히려 이 사람들 탄핵하면서 이 검사들을 내란 수준이라 이런 식으로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직 검찰 거물급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내란 수준이다. 저거 그냥 노동은 안 된다.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정치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이야기하는 각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이 지금 우리가 8월 15일을 앞두고 우리가 시민혁명, 국민혁명 하는 이 운동이야말로 지금 시적절한 이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들,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고 반드시 이 나라를 바르게 끌고 가야 되겠다. 이재명 체제, 그리고 저 집단을 그냥 그대로 두고 저기에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리고 난 뒤 지가 대통령 돼버리면 그 뭐 나라 이제는 생각해도 끔찍한 세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중심이 나오면은 난 전부 다 박수를 칠 기라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하는 것은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지금 시각이 다시 1961년도로 돌아갔어요. 박정희가 5.16 혁명 이렇게 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 다시 되돌아갔다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사기 선거를 해서 192석을 했거든. 192석 하고 나서 개회도 하기 전에, 국회 개회도 하기 전에
세상에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지금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준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에서요. 저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각을 세웠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적이 뭔가. 공산주의가 바로 우리의 적이다. 이걸 딱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일본의 반공을 국시로 이렇게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근데 저 때는 형식적이지만 구호는 있었단 말이에요. 저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세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정치적인 체계 가운데에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뭐냐?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지. 공산주의.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가 그 좌파 사람들이 김대중 또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그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를 포장한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주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적이 그것을 우리 이제 국민의 힘이나 이런 데에서 설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걸 전광훈 목사님이 딱 설정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순응하고 따라와주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정치 결사체가 자유통일당 말고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치 결사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이 하고 있습니까? 그건 좌파 정당이에요. 근데 싸우는데 아니 싸움을 하는데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좌파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워요. 기가 막혀. 예. 그러니까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도 더 혼란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아마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야, 큰일 났다. 내전 상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강은신 목사님. 예. 6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할 때 하고 오늘 하고 어디가 더 심각해? 이 시대하고. 나는 오늘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먼저 난 전 목사님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반드시 탄핵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 근데 이 수순이 지금 밟혀지고 있잖아. 그런데 저 6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53년도 전쟁이 휴전이 되어지고 그때는 반공교육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졌고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반공교육은 학교 가면 반공이었습니다. 모든 표들이 다. 근데 지금은 반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미 반공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주사파 종북 세력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서도 끊임없이 구호는 외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자, 우리는 싸우자, 이기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것은 분명한데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반공 의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공 체제를 재정비할래도 이미 주사파와 종북 세력들이 너무 그동안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이 이미 우리 40대 50대 초반까지는 맞아. 이 교육으로 다 물들여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반공 사상과 의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이 지금 불려지는 김정은 저 사진까지 들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8.15를 기해서 1천만이 반드시 우린 뭉치자.
그리고 4.19 혁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8월 15일 광복절 얼마나 그렇지. 귀한 날입니까? 이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혁명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그렇지. 겁니다. 토요일 날 그 광화문에서 좌파들이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일반 지상파 방송을 종편에서 반영을 해요. 그렇지. 아, 뭘 주장한다, 이걸 주장한다, 저걸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뭐 언론도 우리 이제 그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는 숫자도 훨씬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보니까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나가서 막 같이 동참하더라고요. 이재명이 나왔는지 내가 확인까지 해봤다니까. 네.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뭐 다 나왔어. 예. 거기는. 근데 우리는 우파 사람들은 뭉치지 않는다는 그거 거죠. 다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기대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읽어봐요 또.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자, 지금 이것은 북한은 완전히 국제사회하고 단절돼서 자기 혼자 자위, 자위, 그 주체사상이, 이걸로 혼자서, 자기 혼자 해결 다 하겠다는 거냐. 근데 우리는 이게 두 번째 국제사회와 협약을 연대한다 이 말이거든. 저기, 홍도영 목사. 예. 이게 너무 잘 된 거야, 이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북한은 자주적으로, 자위적으로, 오직 자주, 지들끼리만 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는 여기 봐요, 이거. 국제. 이래서 이 나라가 사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 유엔에 가입 전입니다. 맞아.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를 대한민국을 인정했지 북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총선을 실시했고 북한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유일한 합법 정부를 인정했고 그렇지만은 소련의 그 비토권 때문에 유엔 가입은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유엔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지키겠다.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는 유엔 데이라는 휴일도 있었습니다. 유엔 데이. 유엔의 날. 유엔의 날 예. 11월인가? 10월 24일. 그 유엔 날 어릴 때 유엔 가입도 안 했는데 무슨 유엔 데이를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어린 마음이 좀 그런 반발 심리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그렇게 미국을 안심시키는 거죠.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군대도 일하니까 이게 무슨 정체인지 처음에는 모를 거 아닙니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세계 모든 자유세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군사혁명은 결단코 우리는 이 공산 어떤 혁명이나 다른 어떤 독주와 다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맺은 모든 국제적 조약도 전부 다 충실히 이행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는 계승하는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걸 선언하는 거죠. 전준환 목사. 예. 이 북한은 여기하고 반대로 했단 말이야. 예. 오직 자기들끼리 스스로, 예. 뭐 우리 민족끼리는 그 대원군이가 다 해본 거 아니야. 예. 우리 민족끼리. 그렇지. 우리 민족끼리. 그 다 망했는데 북한은 세계 거지 나라가 됐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와서 다시 북한 쪽으로 가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이제 그 원인이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오락가라 김대중. 네, 오나가나 저는 제가 역사 이래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이순신도 아니고 저 누구야 세종대왕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섭섭해 정광훈이니까 참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맞아. 정말 이 나라의 기초를 놨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야, 다. 한미동맹, 맞아요. 견고하게 나라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 더군다나 그 기독교 입국론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나라를 제가 볼 때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정말 굳건하게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유엔 헌장에 의해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북한은 유엔에서 나라 세워주지 않았고 인정도 안 했단 말입니다. 맞아. 그렇게 하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국제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혁명 공학을 내놓았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제 3,518명 다 들어왔네. 이제 시청자가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연락해서 오늘은 10만 명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실시간 10만 명이 먼저 돌파해야 돼요. 빨리빨리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들으면서 문자 메시지로 빨리빨리 연락해서 이게 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이요. 8월 15일 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10만 명이 실시간 돌파가 돼야 됩니다. 자, 강한신 목사님. 네. 그런데 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말이야.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어? 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외쳐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지금 북한의 그 주사파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저들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은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렇지. 만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함께 더불어서 전쟁하는 가운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한미동맹 흉내낸 거야. 네.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그래서 지금 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김정은은 똘똘 뭉쳐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도리어 지금 야당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들이 추구하는 게 지금 북한의 주사파 그 정식은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백과사전에 보면은 북한의 주사파 이건 2,500만의 맞아.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것이 남한 대한민국을 남북 간의 하나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성룡이가 징비록을 기록하잖아요. 징비록을 썼을 때 징비록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도울시는 우방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 4대 기둥 위에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미국과의 아주 굳건한 자유 우방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은 아니 저 주사파나 종북 세력들은 지금 북한을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박헌영의 그 남로당의 정신 그 북한의 정신 이걸 그대로 계승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에서 그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박헌영의 그 사상을 김일성의 그 사상을 김대중이가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뭐 확실하잖아요. 김대중이가 그것을 갖다가 노무현 이걸 이제 밑바닥에다 지금 싹 깔았어요. 이거요.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거짓의 탈을 쓰고 지금 이렇게 뿌리 깊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딱 우상이 누구예요? 김대중이? 노무현이? 노무현. 문재인이잖아요. 맞지.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저기를 내세웁니까? 이승만이를 내세웁니까? 박정희를 내세웁니까? 안 세워. 이명박이를 내세웁니까? 박근혜를 내세웁니까?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정신적인 사람들이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다. 특별히 우파 사람들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홍동영 목사님. 예. 이승만의 4대 건국기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인들이 그때 15만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독교 입국론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말을 그때 국민들이 그걸 알아들었을까?
알아들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그 국민 교육 자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국민 대다수인데 그렇지. 무슨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뭐 생소한 이야기고 자유시장 경제 같은 거 아예 듣기지도 않는 거지. 그냥.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그 뭐 대다수가 유교고 불교인 이런 마당에 저런 걸 가치를 내세웠다는 것은 저게 혁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 거 혁명이에요. 저게. 맞아, 혁명이야, 혁명. 저 기독교 입국론이 얼마나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갱년했냐면은 우리 고향교에서 이웃 동네에 교회 없는 데 교회를 하나 세웠다고요. 그 당시 세웠는데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전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전사님이 동네 불황배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이제 막 조그마한 교회 이제 교인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경찰서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이 루트를 통해가지고 저 중앙까지 올라가가지고 자 어떤 지식을 이뤄놓고 하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놈들은 공산당들이다 이거. 공산당이나 교회를 싫어하지 그놈들과 엄청 엄정하게 다스리라. 이래가지고 동네가 막 뒤엎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혼쭐을 하고 경찰이 연행돼가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감히 건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해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주 초기지만은 기독교가 많이 없지만은 군목이라든지 뭐 경목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뭐 급속도로 확산돼 갔죠 그때. 학교도 교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초기에 혁명이다. 이 네 가지 다 하나의 혁명적 상황이다. 그래 봐야 될. 전준환 목사님. 예. 그때 저 이승만의 4대 건국기 등을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까? 못했죠.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갔을까? 예, 저도요. 저 마지막에 예. 뭐 위에 것들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기독교 입국론 저기에 가서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군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군목 파송하고 교목 파송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항을 안 했어요. 어느 누구도 저항 안 하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그런 거 전혀 안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아이고. 교회도 많아지고 2천만. 예? 근데 지금 교목 없잖아요. 없어. 아니 잘랐지 경우. 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 못 가르치게 해요. 문재인이가 다 잘랐지. 예. 그걸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 사건이 생겼을 때도 저때 만약에 경우에 코로나 사건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가 생명 걸고 막았을 것 같아요. 3.1 독립운동 일어났지. 운동하던 것처럼. 그렇지.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가만. 생명이 없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4대 교회야. 4대 교회. 저항할 줄 모르는 그 죽은 기독교. 교회야.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네. 그런데 저기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저걸 딱 들고 나오니까 이승만 박사 그분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고 온 국민이 그 지도자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이비리그 최초의 박사니까. 예.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 석사, 프리턴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예. 일단은 박사 양반이 하는 말은 맞겠지. 예. 예? 그러나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때 저 기독교 입국론 저것 때문에 저항이 심했어요. 50선거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국회가 구성이 돼서 최연장자라고 하는 그 관례가 그때부터 나온 거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50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됐을 때 그때 200명인데 그때 이제 사회를 최연장자 이승만 네가 사회를 하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일제 36년 하에서 독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국가를 드디어 건국하게 된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됐겠냐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시 여기에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우리가 국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야 사실은. 최초로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대한민국의
시작 자체를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혹시 목사님 있으면 나오세요. 손들었어. 종로구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이윤영 목사님이 이제 손을 드니까 목사님 나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게 국회 그 속기록의 제1호예요. 지금도. 지금 국회 속기록의 제1호로 이게 남아 있다고. 한번 이윤영 목사님 기도문 한번 읽어줘 봐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도 잘했어. 기도도 잘했어. 그래서 내가 전 목사님한테 이거 몇 번 읽으면서 물어봤잖아요.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볼 걸 알고 이은영 목사님한테 내일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밤새도록 준비를 해갖고 와서 너무 기도가 잘 됐잖아요. 이걸 즉석에서 하기는 아니면은 성령이 이은영 목사를 확 붙잡아가지고 아니, 다 짜고 했어. 짜고 했어. 근데 그때 저 목사님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 즉석에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도 짜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짜고 한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도도요. 얼마나 문장도 얼마나 신학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걸 다 그 저렇게 기도시켰다고 누가 떠들었어요? 동아일보하고 예. 저 조선일보에서 이승만 탄핵 운동을 시작했어요. 뭔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냐? 저는 뭐 영감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입만 열면 기독교밖에 모른다고 해가지고 탄핵에 시달렸다니까. 탄핵에. 그때도 탄핵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 탄핵하자고 대통령이 저 되자마자 탄핵하자고 이제 시달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다시는 기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또 목사님을 데려가요. 데려와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서 목사님 보고 또 기도하라는 거야. 그 대신에 뭐라 하냐면 짧게 하라고. 그렇지. 이승만의 이 영감의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 탄핵에 기도했다고 탄핵에 시달리는데도 다시 또 기도를 또 한단 말이야.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는요 국가 행사할 때 목사님들을 데리다가 기도하는 게 거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야 저 UAE에서 뭘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 원전 따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다 이 말을 하면은 좌파들이 떠드니까 그 말을 못하고 공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우리나라에 천운이 임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한번 당했거든. 네.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번 해가지고 또 언론이 난리 나니까. 근데 이승만이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됐지 않습니까? 15만도 채 안 됐어. 그때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배짱이가 한 것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하버드 또 워싱턴 또
어디야? 브리스턴. 브리스턴에서 공부하면서 미국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유럽은 다 모든 나라들이 다 크리스찬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로 저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다 보았고 연구했고 또 우리나라는 2조 500년의 대원군의 세국 정책 이런 것들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반드시 이 땅은 기독교 나라가 되겠다고는 이런 정신이 확고하게 그 안에 철학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굽히지 않고 했던 거지. 이승만의 저 신앙은 결정적인 것은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때 기도하다가 담에색 도상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사진 뒤에 올려봐. 이승만 사형 이거 사형 선고 옷이거든. 네. 이제 집행하기 직전이에요. 봐요. 쇠로 묶고 나갔잖아. 쇠로. 저 머리에 저건 뭐요? 이야, 저 사형복이야. 사형복. 사형복. 그러니까 사람은 저렇게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아야 그래야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 보라고 저 이승만은요 그냥 건국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고 저때 이제 기도하다가 담에색 도상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야. 만나서 이승만의 신앙은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다고 예수님한테.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다. 이걸 서약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헐벗 선교사가 이승만을 너무 귀엽게 생각해서 옥바라지 하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고정을 통해서 미국의 밀사로 빼돌렸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은 뭐 신앙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직접 만났다고.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16 혁명.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태폐와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품을 진작한다. 자, 왜 요즘 세상에 신문 방송 보면 그냥 뭐 강도 죽었다 뭐 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강은신 목사님부터 얘기해봐요. 요즘은 뭐 뭘 보기가 무서워. 도대체 맨날 죽었다 뭐 했다 뭐. 이런 구조 악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 깊이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이제 죄를 져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지금 화인 맞았다 할까요? 우리 목회자인 나부터 정말 말씀만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우리가 깨달아도 가슴이 벌벌 떨려야 되는데 웬만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도 지금 화인 맞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감동도 감화도 움직임도 깨달음도 점점 우리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회 구조 속에 진정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치고 썩어가는 세상에 또 소금의 3%가 바다를 부패를 방기하듯이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난다면 아니 30만 우리 목회자만 바른 인식과 자세만 갖는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우리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이번 8.15가 우리는 혁명도 혁명이고 또 다시 한번 1천만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전준환 목사, 교회 교육이 실패한 것 같아. 내가 실패했지. 이 사회 악이 이렇게 지금 뭐 악으로 생각도 안 하거든. 옛날에는 누가 사람 하나 죽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뭐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실패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저게 부패하고 구악이잖아요. 부패하고. 그러면은 저 이재명이 같이 저렇게 부패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나올 수 있어요? 빠져하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부패한 사람들이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하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저기 구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교회 교육이 실패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교회 교인들이 범죄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요. 못해. 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죄를 더 많이 지니까. 왜? 예, 노예하고 총회 가서 예. 죄를 더 많이 지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교회 가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은 난리 났잖아요. 목사님이 지옥 간다 그래. 막 일어 세워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렇지. 목사님이. 근데 지금 담배 먹고 술 먹고 그래도 목사님이 난리 쳐요? 못 쳐요. 왜? 교인 떨어질까 봐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뒤에 숨어서 담배 피우나 보지. 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그런 설교가 교회에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책망이 없어. 책망이. 그렇게 하고 어떤 우리 옆에 그 교회에도 그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순결 서약식을. 그런데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순결 서약식. 근데 막 인터넷에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러면서 하니까 그 목사님도 요새는 못 해버리더라고요. 이야. 그걸. 세상에. 근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이걸 하면은 교인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교인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다 교인이 모이는 것이 우상이 돼버렸다. 이렇게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 이걸 붙잡으려면은 목사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소금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이게 이 세상을 지탱하겠습니까? 황동훈 목사님. 예. 목사들이 저 설교 제대로 해요 안 해요 도대체가? 뭐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감 없이 죄를 책망하고 시대를 깨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벙어리 개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야구를 말하면 자꾸 피하는 볼만 던지죠. 교인들을 안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게임은 그럭저럭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그런 게임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그냥 정통파 선동열 같이 때리라는 식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전부 교인들이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겁나고 이 장로도 겁나고 저 장로도 겁나니까 말씀을 자꾸 양보하고 가감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웰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냥 들을 만한 소리 사회 무슨 뭐 강의실에도 세미나실에도 듣는 그런 소리 건강교실에도 듣는 소리 설교가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저 이웃에 피해 안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에서 완전 이탈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아까 뭐 2천만이 되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기독교 과거에는 30만, 20만 밖에 안 되는데도 3.1 운동의 주체가 되었고 그걸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이 조그마한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똘똘 뭉친 생명과 하나님과 연합된 목숨을 걸고 믿은 신앙의 결정체라면 그 시대 교회는. 그런데 지금은 막 덩치는 커졌는데 마치 옛날에 부잣집 아들 보면은 잘 먹어가지고 만날 밖에 놀러도 안 나오고 부해 해가지고 나오면은 요즘 말로는 마마 보이지. 그렇지. 골목에 나오면은 못 사는 아들 깡말른 놈들한테 한 방 때려보면은 울면서 집에 가 일러주는 그런 한국 교회가 지금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느냐. 살찐 돼지가 힘이 없는 그야말로 뭐 천만 자랑하고 웅장한 아름다운 예배당은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그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초대교회는 문자 그대로 예수 믿는 이 거룩 바로 순교자로 동의어가 되는데 지금은 뭐 순교 근처도 못 가는 우리 자신은 목사님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님 교회 오면은 정광훈 목사 교회 교인들은 독특해요. 예? 예배를 드릴 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순교적 자세로. 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도 보면은 그게 진짜 예배지. 예. 그래서 과연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아 이제 교회를 새로 하면은 전광훈 목사님 같은 교회를 하나 하고 싶다. 새로 해, 새로. 어. 새로. 아,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아예. 아니, 은퇴했으니까 새로 개척해, 새로 해, 새로. 새로 개척하라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손양호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공산당이 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교인들 몇 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집에서 죽으나 교회에서 죽으나 똑같은데 교회에서 죽지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요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요 교인들 말 안 듣습니다. 지금도 빨리 3,518명은 들어왔는데 10만 명이 들어와야 이게 혁명이 되든지 뭐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든지 해야지. 빨리 3,518명은 들어왔어요. 지금 4,000명이 넘었으니까 빨리 연락해요.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10만 명이 일단 돌파를 해야 돼. 실시간이. 내 말을 농담 따먹게 하지 말고 빨리 문자 메시지 넣으시고 빨리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왜냐면 처음부터 나는 개척교회 할 때부터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목회를 했냐. 주일날 저녁 예배 때도 집사들이 안 나왔다. 집사가 저녁 예배를 안 나왔다. 그러면 설교를 하다가 내가 중간에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내려가서 집사님 집에 가서 일단은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이불에다 부어버려. 그래가 텔레비 보고 있어. 야, 너희들은 나를 보기를 젊은 놈이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줄로 보이냐? 나 그때 사례비도 안 받았거든. 사실은 받을 돈도 없고 교회 개척교회 할 때니까 교회 운영비도 바쁘니까 내가 여기에 교회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줄 아냐? 근데 니들은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니들 천당 데려가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장난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이불에다 갖다 부어가지고 끌다 놓고, 그래서 끌다 놓고 그래 놓고 내가 또 설교 새로 시작했어. 이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기초를 잘 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아예 순교적 자세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자유통일당 그 헌금하는데 이거 전국에서 막 촥 돈이 들어와서 150억이 들어왔거든. 펀드 해가지고. 펀드 해가지고. 네. 그러면 펀드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한 명이라도 됐으면 성관이로부터 돈이 나오거든. 그렇지. 난 그걸로 이제 다 때울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한 명도 안 되니까 이건 법적으로 또 안 돌려줄 수 없어. 150억을 교회 돈으로 다 돌려주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도나게 생긴 거야.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아마 우리 교회 다 깨질 거야. 보통 교회 같으면 다 깨질 거야. 목사님 시킨 대로 해서 되는 게 뭐냐고 막 그럴 거야. 근데 막 우리 교회는 더 뭉치잖아. 더 뭉치고 더 지금 약 올라가지고 더 도전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의 위기가 왔는데 그래도 1차 위기는 이제 극복이 됐고 2차 위기가 아직도 이제 그 8월 30일까지 이제 돈이 한 30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야 내가 오늘 오는데요. 이거 비춰주세요. 보세요. 부동산을 여기 보세요.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이 방송을 보는 거야. 강화문 운동을 보는 거야. 해서 정가은 목사님 돈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일부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일부를 교회에다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와서 사인을 하겠다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보세요. 내가 강화문 운동하는 걸 보고 정가은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이렇게 한다 이거야. 이렇게. 내가 확인해 볼게요. 봐요. 와, 근린시설, 근린생활, 다세대, 연립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와, 엄청 많네. 요것도 일부 예. 다음에 예. 빌딩을 또 다 내놓겠다고. 이분이 빌딩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예.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자, 이 홍도면 목사님 예. 어릴 때 생각 안 나요? 뭐 말할 수 없죠. 기아선상에서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고향 생각과 옛날 어릴 때 생각 참 머리 빡빡 깎고 깜짝 고무신 신고 비 와도 우산 없어가지고 그냥 비 맞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세월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수준으로 살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되어지는데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혁명의 정신에 걸맞게 순식간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가 기아선상에서 벗어나는 정말 그때 혁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요즘 좌파 일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산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로를 돌리기를 굉장히 인색한 그런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산다고요. 자, 그러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독재를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두 나라 마르코스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은 하나는 아직까지도 옛날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지금 전락하고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첨단의 국가로 지금 발돋움한 이 모든 것은 저때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심없이 혁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난민은 지금도 그렇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위에 3항목에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고질적이었던 이 깡패들, 정치 깡패들, 이정재 같은 놈들 전부 잡아가지고 다 처형해버리고 과감하게 그냥 청소를 하고 사회도 정론하고 나라 국가도 우리 어릴 때 학교 가면 맨날 하는 건 뭡니까? 정산 수출 건설 올해는 일하는데 모두 나서라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 불렀잖아요. 그게. 아니 그 밥 세 끼 먹었어 못 먹었어? 보리밥 3끼는 간신히 먹었죠. 못 먹을 때도 오, 세 끼는 그래도 먹었네. 밥 대신 어떨 때는 감자로 때울 때도 있고 옥수수로 때울 때도 있고 고구마 삶아 먹고 때울 때도 있고 호박 삶아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래가 때우고 겨울에는 거의 뭡니까 쓰레기 그 시라기하고 같이 밥에가 나물밥도 먹고 무밥도 그래도 먹고 세 끼는 먹기는 먹었지. 다행이다 그래도. 전전한 목사님. 예. 면석이 아들이니까 밥은 세 끼 먹었겠지. 아, 우리는 밥은 3끼는 먹었어요. 근데 참 밥은 얼마나 3끼는 먹었는데 얼마나 행복해.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밥을 2끼 먹고 한 끼씩 굶으면서 그건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었지. 뭐. 저기 강아지 목사님. 예. 밥 세 끼 먹었지. 뭐 그때 우리는 방앗간 먹었지. 아들이잖아. 예. 밥 세 끼를 먹었지만 아까는 아들들은 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사실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전부 도시락에 빈 도시락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변에. 예, 가면 학교에 가면 강냉이죽 끓여서 배급해 주지요. 그거 좋죠. 예, 그걸 얻어 먹어야 되니까. 또 우리가 보릿고개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고생. 그때 정말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했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은 점심시간에 밥을 이제 엄마가 안 싸주니까 우리는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에 못 먹으니까 애들이 너는 왜 도시락 안 가져왔냐 하니까 배가 아파서 안 먹으려고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참.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강냉이죽 주지 않았어요? 아, 좋으세요. 그것도 안 좋죠. 먹었어요? 옥수수 빵찌기도 그 하고 처음에는 예. 그 강냉이죽도 안 줬고 우리는 예. 저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우유가루 줬어. 우유가리. 우유가루를 생우유가루로 나눠줬는데 그것도 또 우리 엄마가요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가져올 때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되고 나중에 동생들 줘야 되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가져오는데 얼마나 먹고 싶어. 가다가 이제 저 교과서 찢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제 딱 해서 우유가루를 이렇게 먹으면 이제 여기 흘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연기에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먹으면 또 이게
저 혼나니까 애들 보고 내가 야 같이 먹자, 같이 먹어. 죄를 지려면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가면은 엄마 그래 이것도 다 가져왔냐 그러면 다 가져왔어. 다 가져오긴 뭘 가져. 여기 뿌옇게 흘렸는데 벌써 여기 가루를 흘렸는데. 그래서 민생고를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저기서 국가 자주 경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국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무릎 꿇고 울면서 차관 얻어다가 국가 재건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 자주 경제라는 저 말이 이북에서 쓰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다른 의미란 말입니다. 이 자주 경제는 뭐냐? 우리 혼자만 경제를 익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 의지가 있을 때 예. 국제사회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요. 예. 자, 5번.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또 나왔단 말이야. 반공을 제1국시로 삼고 해놓고 5번에서 또 나왔단 말이야. 이만큼 저걸 보면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 저걸 김대중이는 평화라는 말로 위장을 했잖아요. 평화통일. 국가 저기를 위해서 평화통일 연방제를 주장하고 그렇지. 공산주의와 대결 절대 공산주의에는 섞일 수가 없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속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가 공산주의에 빠졌던 사람인데 맞아. 대결을 딱 선언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김대중이는 공산주의에 빠졌다가 평화를 하겠다고 손을 잡고 죽을 때까지 못 나왔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공산주의를 대결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거 확고부동한 어떤 주적의 개념을 설정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6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가가 부강해야 된다. 국력도 강해야 되고 군대도 군사도 강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 북한으로 가자는 얘기야. 저 6번. 이와 같은 우리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근데 이것은 6번은 약속을 어겼다고 그러는데 아니 양심적인 정치인들을 찾아보니까 없어. 없어서 자기가 제대를 했다고. 제대를 해서 민간인으로서 그 자기 외에는 이거 할 사람이 없다 해서 제대해서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6번도 어긴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군인 계급장 그대로 가지고 대통령을 했으면 그거는 어기는 거지. 근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6위권까지 됐는데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 가장 지금 이승만과 박정희를 흉내내고 벤치마킹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지금 자유청년회에 가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또 보세요. 인천에 가서 인천에 가서 들어보세요. 연설. 예?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얘기가 나오잖아. 자유의 가치를 심고 이승만 얘기 나오잖아.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렇지. 박정희 나오잖아. 전쟁의 폐허 속에 그렇지.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지금도 북한에는 기본적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굶주림에 고통받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만. 이게 이제 이승만 박정 이후에 최초의 이제 연설인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이승만에 대해서 말하고 박정희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홍경영 목사님, 예. 국민의힘 정당이 이 연설을 따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이승만 박정희 그 정당을 계승하는 자유 보수 우파의 보수의 중심당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높여야 되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부끄러워할 겁니다. 저 좌파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걸어놓고 신주 모시도 하는데 자유우파는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정직 지주인 이승만 대통령을 제껴놓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이 나라는 아주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라는 것은 그가 건국할 때 건국 이념을 지금 되살려가지고 갈 때만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지. 지금 언제부턴가 이승만도 박정희도 그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들 때문에 혜택을 받고 누리는 이 후세대 사람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스갯 독재자로 치부해버리고 좌파 빨갱이 노래는 이런 세력들에게는 5만 가지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높이는 이 현상은 그야말로 이 전 세계 지구적 차원에서 이런 돌상놈 같은 나라가 있겠느냐. 나라가 돌상놈으로 변해가 돌상놈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무슨 뭐 노름을 하고 참 첩을 정하고 이래도 자식은 부모한테 함부로 못 덤비거든. 그래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부모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원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는데. 그렇지. 그래 안 그랬으면 박헌영에서 아예 애초에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남쪽에도. 그러다가 남북이 합해가 통일돼 버렸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5,300만 국민들은 여야 관계없이 적어도 그 나라의 국부 건국 대통령만큼은 정파를 초월해가지고 그런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국민의힘 정당은 전준환 목사님 네. 이승만 박정희를 왜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제가 저걸 베트남에서 들었거든요. 그 지금 연설을 그래서 자유청년 연설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신만큼은 정확한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그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나 밑에서 장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전혀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이건 참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하지를 못하고 이 아까 얘기했던 건국이라든지 산업화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못하고 지금 이제 한동훈 세대로 내려가면 아예 그냥 부끄러워하고 무시하고 지금 그런 세대로 지금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시 좀 주문하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장관들하고 차관들하고 그 많은 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자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생명을 같이 걸 수 있는 사람을 장관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강원식 목사, 아니 왜 창피해? 이승만 박정희를 왜 창피하냐고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지. 또 건국 대통령. 사실 나라가 없었을 때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건국 대통령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그 자체는 지금 이제 사회 주변에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우리 이재명이라든가 또 조국이라든가 좌파 애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한없이 까내리거든요. 까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 용어가 참 적절치 못하지만은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심 또 높임을 받아야 할 또 건국 대통령과 더불어 경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도리어 오히려 저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위축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철학이 없다고 봐요. 국가에 대한 철학, 또 그들의 경제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부정선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에 대한 이 이념과 철학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흡족하잖아요.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좀 이번에 잡아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국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앞으로 3년도 채 안 되는 이 기간 안에 자유통일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통일 없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왜?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전당대회 하잖아요. 당대표 하려고. 홍동영 목사님. 예. 그 사람들 입에서 4명이 한동훈, 원희룡, 그 다음에 또 윤상현, 또 나경원. 그 사람들 입에서 지금 이승만 박정희 얘기 나와요? 아예 그 뭐 들을 수도 없죠. 들은 기대 자체를 해서도 안 되죠 지금. 참.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 그거 내가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이 깨지든 말든 할 수 있는 모든 상대방 공격을 다 퍼바대면서 갈갈 찢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말하더만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로 갈 것 같다 이렇게 가는데, 정말로 이 국민의힘은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당 볼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계승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우파 정당이 아니에요.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이 진정한 이 아까 말한 대로 사실상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뭐 전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대통령도 이승만과 박정희를 동시에 언급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없어. 처음입니다. 처음이야, 처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고 불가능하거든. 뭐냐, 저기. 이거를 우리 강화문 정신하고 맞닿아 있다 봅니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분당해가지고 이 국민의힘 분당해가지고 이 참여 보따리서가 맞지 않은 사람이 갈라져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윤 대통령과 정치 체력을 공유하는 저 연설에 공감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분당해가지고 우리 자유통일당과 연대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가야 나라가 제대로 안 되겠나 그래 보입니다. 아니, 지금 전준환 목사. 전당대회 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안 했거든. 한동훈이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저런 싸움은 어디서 했습니까? 야당에서 했지. 그렇지. 여당에서 저런 싸움을 하는 거 난 평생 처음 봤어요. 야당에서 강목을 갖고 싸우고 뭐 멱살도 잡고 싸우고 그랬지. 그렇지. 어떻게 여당에서 저렇게 의자를 들고 싸우고. 그 여기서 지금 결국에 가서 이게 한동훈이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를 보고 배신자라 그러면서 싸움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배신을 했죠. 배신했지. 누가 봐도 배신했지. 윤석열 대통령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천안에서 전당대회를 가지면서 여기 서로 분당이 되잖아요. 분당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서로 간에 당원들끼리 싸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미국도 싸워요. 싸우는데 자기 당끼리는 안 싸우잖아요. 맞아. 싸워도 그 정책 경쟁을 하지. 네. 아니 세상에 여당에서 옛날에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근데 여당에서 저렇게 싸우는 것은 나는 평생 처음. 잘합니다. 잘해. 이면 깨지는 거 완전 깨져버려 그냥. 위로 올려, 사진 위로 올려봐. 아니 깨지려면 완전히 깨져버려야지. 저게 전당대에서 저게 둘이 육탄전 벌이고 말이야. 네. 저렇게 싸움하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옛날 통합진보당 그때 막 끄댕이 잡 땡기고 갈 싸움하는 그 모습 끝내 보니까. 기가 막히지 저게. 저게 무슨 전당대회죠. 난장판이지 저게. 도대체가 말이야. 이게 전부 이게 한동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 둘이가 이게 실수한 게 뭐냐 하면 한동훈한테 이게 완전히 속은 거야. 완전히 한동훈한테. 그래서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민정수석을 없애니까 임명을 다 누가 하느냐? 법무부에서 하는 거야. 한동훈이가 다 하는 거야. 민정수석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예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없애버렸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한동훈이가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는 한번 박근혜를 탄핵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요거 윤석열 요것만 딱 탄핵시켜버리면 3년 기다릴 필요 없다. 바로 대통령으로 바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난 생각한 것 같아. 이 한동훈이가. 근데 계속 한동훈이가 국민의 뜻을 자꾸 그러잖아요. 국민을 빌미로 삼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바른 정치로 끌어가기를 원해서 국민이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바르게 보좌해서 따르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국민들만 핑계 삼아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미리 일어날 예지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트럼프 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책에 대한 이 책을 내가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4년 대통령하기 전에 이게 자서전을 폈어요. 이 책을. 이걸 제가 번역을 했어요. 한국에서. 번역해가지고 이 내용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에서. 이걸 번역해서 이것을 전국에다 내가 뿌렸단 말이야. 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아. 이만큼 내가 예절기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에 이 광화문 같은 단체가 있어요. 미국의 보수주의 우파 최고의 단체가 이 시팩이라고 하는 그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시민단체 내지는 그 우파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 공화당 사람들은 무조건 연설을 하게 돼 있다.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연설을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연설을 해서 하고 난 뒤에 뒷방에서 트럼프하고 만나도록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포 한 분이 내가라는 게 누구예요? 나. 저. 나를 알기 우습게 알아. 정말 참나 이거 참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팩에서 연설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정가훈 목사가 바로 이어서 연설을 하고 끝난 뒤에 뒷방에서 둘이 잠깐 만나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이 미국의 교포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네. 돈을 100만 불을 냈어요. 그걸 위해서 그 시팩에 대회에 돈 100만 불을 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날 보고 오라는 거야. 초청을 오라는 거야. 그때에 내가 이제 가면은 3.1절 대회를 그때 가문 집회가 한참 막 뜰 때니까 3.1절 집회를 못 하겠더라고. 3.1절에 내가 그 내 없이도 뭐
김문수 지사님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없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거부를 했어요. 거기를 안 간다고. 그랬더니 미국의 그 주선한 그 독지가가 말이야. 아니 나는 돈 100만 불을 내가지고 목사님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세상에 내 정성도 무시하고 안 온다고 막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내가 못 갔거든요. 못 갔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갔어야 되는 건데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딱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내가 이제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지금 워싱턴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상원 의원이 100명이란 말이에요. 100명. 갔을 때에 작년에 갔을 때 트럼프를 만날 마음이 없느냐 거기 로펌에서 내가 한 달에 7,500만 원씩 로펌을 비용을 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예지력이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트럼프를 만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내가 이번엔 내가 못 만나겠다. 왜?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또 이게 의심스러워.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기에 총이 한 방이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겠어. 내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저는 반드시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우리 한국의 모든 언론은 트럼프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맞아. 근데 저는 우리가 미국 집회를 자주 다녔잖아요. 모든 정서와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반드시 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또 선거 때 제가 미국 남부 지역 오클라호마 또 아틀란타 이쪽은 다 거의 신앙들이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반드시 되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됐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번 사건이 있었지만은 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반드시 트럼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목사님.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트럼프가 돼야 되잖아요. 뭐 이 가장 미국에서 신앙이 퇴보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 케네디하고 오바마 때잖아요. 맞아. 에? 그런데 트럼프가 저걸 들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미국을 위대한 미국을 신앙적인 미국을 세우겠다. 동성애도 반대하고 낙태도 낙태 반대하고 금지. 이런 일들을 트럼프가 딱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주의가 아니면 보수주의의 길을 걸어가면 트럼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저거 총알이 어떻게 귀를 막고 들어가는데 저는 하나님이 지켜줬어. 네. 그때 고개를 살짝 돌리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트럼프 책 번역한 거 이거를 네. 트럼프한테 붙여줬다고. 네.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4년 전이야. 4년 전에 이 책을 내가 이거 번역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저 트럼프 응원하러 미국 안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한 9월 달쯤에 네. 한번 가서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근데 이거는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거는 정치적인 구호라는 거야. 절대로 안 하고 일본처럼 주둔 비용 있잖아요. 네. 비용 조금 한국도 잘 사니까 이제는 아니 우리가 계속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우리나라 복지시설 76조요. 76조. 근데 주한미군 여기 주둔 비용이 이게 주한미군이 나라를 지키는 생명의 근원인데 근데 이게 거기 2조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산다고 하도 자랑하고 말이야. 복지 비용이 뭐 76조라고 뭐 간접적인 복지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200조란 말이야. 200조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돼도 주한미군 철수는 못한다. 상원에서 이미 법으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 된다. 이제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그 상원 의원을 100명을 다 설득을 해야 돼요.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자유통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한 달에 7,500만 원씩을 낸다고 워싱턴에다가 비용을 내는데 홍도영 목사님. 예. 트럼프가 되는 게 좋아요? 바이든이 되는 게 좋아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는 위험해졌잖아요.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이 유약해 보이면은 적대적 세력들은 시비를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이 아랍 이란 계열의 그 모든 세력들이 저항의 축이라고 이름으로 미국을 저항한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세력들을 도전하고 만일의 경우에 계속되면은 아마 이 동북아시아 혹은 또 남진아해 대만 해협 이 일대도 중국에 의한 뭔가 모르게 있을 것 같은 것이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그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험이 오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푸틴과 김정의가 전쟁하면은 같이 함께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거의 동맹으로 맺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한다 그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을 잘 활용해 가지고 미국의 국가에 어느 정도 맞도록 우리도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비 같은 것도 뭐 하면은 이 좌파들이 때문에 자꾸 떠드니까 거기 눈치 보니라고 우파 지도자들도 그걸 제대로 못해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얼마 좀 하겠다. 이래가 우리가 받아낼 거 받아내고 뭐 핵무장도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한반도에도 핵무장 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요즘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가 핵무장만 해보면 이미 미사일망은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구축되어 있으니까 핵무기 만들어 달면 되거든. 그거. 현무 시리즈 달면은 북경이나 뭐 동북아시 일대 전체를 다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망이 전부 다 돼 있으니까 나는 뭐 아예 이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구설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핵무장까지도 하고 한미 동맹도 강하고 이래 가지고 미국의 이 소위 말하는 중국을 방어하고 러시아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부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읽어내고 수일기를 빨리 해서 세계 교민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주별로 세계 교민청을 만들어서 교민청 대회가 이제 올해 가을에 하면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건데, 근데 미국의 교포들이 300만이 살고 있다. 300만이 적은 게 아니거든. 유대인들이 600만이요. 유대인의 절반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세계 교민청을 왜 만들었느냐? 미국에 있는 300만 이 교포들을 하나로 딱 뭉쳐서 이걸 가지고 트럼프하고 딜을 하면 돼요. 우리 300만이 찍어주겠다. 300만을 찍어주겠다. 우리가 찍어줄 테니, 그러니 우리 한국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 이걸 내가 미리 벌써 구상을 하고 세계 교민청을 내가 만들었다고. 세계 교민청 대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효과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빨리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교민청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한국 대표가 트럼프하고 딜을 할 수 있도록, 자, 우리의 요구는 이거다. 자유통일이다. 대한민국을 통일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300만원 우리는 다 찍어주겠다. 이러한 구상을 이걸 저는 기도 중에 벌써 옛날에 구상을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이게 이제 잘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8.15입니다. 8.15.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8월 15일 날 우리는 5.16 혁명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모이기 위해서는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3,518명의 자유 마을 동 대표들이 생명을 걸고 254명의 실행위원들은 또 생명을 걸고 1차로 일단 10만 명이 실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이게 뭐 5,000명 들어오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혁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김정은 밑에서 살기 싫으면 이건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쟤들이 사기 선거에서 192석 했는데 반드시 김정은 총통 시대가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지금요 여기 공주에 보세요. 김정은
저 사진 가지고 이거 보세요. 위로 띄워봐요. 이게요 공주시청에 있는 이 사진이요. 아니 공주시청에 있는 저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뉴스가 지나간 게 아니고 저렇게 해놨어요? 해놨다니까 저거를. 참. 응? 그리고 이거 간첩이 아니면 누가 저런 짓을 하겠어? 저기다가 이거는요 직접 이거 사진 찍어서 저 보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광화문 광장에는요 아예 김정은의 사진을 가지고 1000명 이상이 환영잔치 준비한다고. 김정은 환영잔치 왜 190일 했거든. 이젠 전쟁 없이 이제는 그냥 김정은이 내려오도록 환영잔치 하려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이런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 게스트를 한 분을 모셨는데 된장 박사입니다. 된장 박사. 자, 일단은 우리 그 목사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예. 장로님. 예, 장로님께서 대표입니다. 예, 대표. 어떻게 이 특별한 된장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그 개발하게 계신 동기를 한번 설명합니다. 저희는 그 1835년부터 한 200년 전부터 네. 저희가 그 우리 그 강순덕 최기님 김강사 그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내 조상 그 쪽입니다. 네. 그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미라이고 저희 아내는 그 강순덕 그 우리 장모님은 나주입니다. 나주? 예예. 아니 그런데 그럼 벌써 뭐 한 200년 됩니다. 200년 동안에 이 된장을 개발해 왔는데 예, 시된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공식? 강순덕 된장입니다. 강순덕 된장. 예, 예. 근데 이 된장이 일반 된장하고는 뭐가 달라요? 일반 된장은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라 하는 그 된장들은 그 준주를 뿌려서 열을 가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 강제 발효입니다. 그건 몸에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볏짚에 묶어가지고 3개월 동안 말려서 그 우리 그 고초균이나 그 균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발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노하우가 뭐냐면 장을 담을 때 장도에다가 한 1000여 개 장을 담습니다. 담을 때 시된장, 시간장을 뿌려서 이 된장 맛을 우리가 더 나게끔 하는 게 우리 강순덕 명인의 발효 기법이고 또 나아가서 강원도 농식품 연구소 거기서 농산물 우리 거기서 저희가 제휴를 해가지고 특허 균주 AFY2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넣음으로써 첫째는 그 고객 우리 모든 분들이 몸에 좋고 우리 몸은 흙에서 났다 했지 않습니까? 흙과 가장 가까운 게 발효잖아요. 그렇지. 예, 발효를 해서 그것을 가장 가까운 우리 된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고 고객들한테 해드리는 건데 저는 항상 기도가 뭐냐면 솔직히 우리 목사님 너무 애국 정신이 이렇게 해서 저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좀 드릴 수 없나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시를 적거든요. 예, 시를 좀 적습니다. 제가 다윗같이 시를 적으면서 목사님한테 항상 내가 드리겠다, 드려왔다, 그 건강해야 되겠다 하고 근제 큰 이슈가 뭐냐면 광화문에서 어떤 분이 암 환자입니다. 3일 뒤에 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 구역장 치는 분이 상치하고 우리 강순덕 된장을 사서 이렇게 드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된장을 못 먹어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참 첫발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그 눈물을 보고 제가 다시금 제가 솔직히 이런 내가 우리 광화문에 정강 목사님한테 우리 강순덕 된장을 원가라 드려서 우리 광화문 자유마을 복음선교 프로그램을 내가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내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원가라 드려서 우리 고시하는 자유마을 동대표, 실행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좀 그 활동비로 써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해서 결집해가지고 우리 이 광화문 자유마을을 이룩하는데 저도 조금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강순덕 우리 그 회장님, 우리 장관한테 보고를 내가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하나하나 내가 물어보면 네네, 결국 이것도 콩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콩을 일단 메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 메주. 삶아서 메주. 삶아서 예예. 메주를 만드는데 네, 메주를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효시키는데 거기에 노하우가 있어요. 거기 노하우입니다. 아, 그 저희가 일반 그 바람 불고 비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비닐 하우스 안에서 저희가 그 볏짚으로 묶으면 볏짚 안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누룩 곰팡이, 고초균이 있어요. 아, 거기에 자연스러운 균을 만서 그 균이 들어가서 발효하고 그 균으로서 우리 사람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 그 대기업들이 만드는 그 된장은 콩을 삶을 때 거기서 열을 가해가지고 균주를 뿌려버려요. 그럼 몸이 우리가 그 인위적인 균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인위적이 되잖아요.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간장을 붓는다고요? 아, 저희는 그래서 이제 발효를 3개월 동안 말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메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쫙 다시 이제 장독에다가 이제 담그거든요. 그렇지. 담그는데 저희 회사 그 노하우가 대대로 내려오는 시된장, 시간장을 뿌려줌으로써 우리가 200년 전에 간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균이 또 새끼를 쳐서 또 균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회사의 노하우고 메주를 담그면 거기서 간장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 간장을 다시 메주 속으로 다시 된장 속으로 집어넣는다. 오래전 간장, 오래된 간장, 시간장을 넣는다는 거죠. 시간장을.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은 얼마예요? 원가가? 이게 원래 많이 비싸였습니다. 제가 원래 19,800원씩 팔았더랬어요. 근데 제가 전국적으로 하나는 마트나 이런 게 나가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못 사드신다. 그래서 우리 그 강순덕 그 우리 명인 우리 그 장군한테 보호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좋겠냐? 15,000원에 내가 다시 내렸어요. 쉽게 사드실 수 있도록. 사드셔 내렸고,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 연락도 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된장을 못 먹어서, 못 찾아서, 어떤 분은 하나로마트에 된장을 샀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전화번호 적혀 있거든, 저 전화가요. 이 된장을 하나로마트에 안 팔면 어떻게 할 거냐? 아, 제가 대표인데 드릴게요. 아예 안 팔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도 많이, 동치미에도 나가고 이 광고도 많이 했다며요, 이거. 광고도 우리 유튜브 이번에 했을 때 좀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강화문에서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쪽 가는 거는 온라인 쪽 가는 거지만 우리 강화문 모든 식구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온라인 이 구매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구매, 그러니까 자유마을 대표나 실행위원장들이 그 우리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공동 구매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온라인 가격 온라인대로 드리지만은 오프라인 가격은 저 원가로 저희가 우리 회사에 아무런 그거 없이 원가로 제공해서 우리 모든 자유마을 동대표나 실행위원장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제가 그런 기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3,518개 이게 동네 숫자인데 자유마을 이 대표를 내가 조직하고 훈련하는 네. 중에는 네네. 반드시 이 경제도 점령을 해야 되거든. 네네. 그래서 1차 목표로 예. 3,518개 동네별로 네네. 24시 마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 예. 24시 마트를.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이런 것도 지금 막 기증하고 이게 나오는 거야, 이제 드디어. 네네네. 우리는 이 정치 혁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경제 혁명도 해야 돼요. 아멘. 네, 경제 혁명도 해서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점령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일 시작을 24시 마트 이걸 그러니까 동 대표 여러분 잘 하시란 말이야. 여러분 앞으로 다 내가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3,518개 동 대표들한테 총 책임력을 맡겨서 실무자는 청년들을 시키면 되고 24시 마트로부터 적은 가게로부터 3,518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네. 만들고 거기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자유마을에서 하는 이 특별한 제품들을 네네. 공급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지금도 우리 저 가문 몰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들어가서 팔리고 들어와 있어요. 있죠.
근데 미약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예. 살려면 가문 몰래협에서 먼저 사면 되고 예.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이니까 언제 우리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 모임할 때 네네. 그때 다시 한번 오세요. 네네. 오셔서 설명을 잘 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뭐 200년 된 노하우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패널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오늘 공짜로 한 개씩 다 예, 드린다고 예, 그러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이 예. 된장에 대해서. 저기 이 강순덕 된장 예, 예. 나는 처음 딱 듣고 우리 둘째 형수가 강순덕이에요. 그래서 참 이름을 잘 지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기 지금 이 먹어본 사람들이 쭉 댓글을 달고 있네요. 아, 네네. 그렇구나. 네, 먹어본 사람들이 광화문 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 2개 하면은 3만 원이다 이렇게만 나오네요. 네네. 그렇게 하고 맛있다. 그래 어떤 분은 미국에서도 파느냐. 그리고 지금 메시지가 올라와요. 미국에서도 저 오픈해야 되겠어.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도 오픈을 하느냐. 예, 예.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내가 네. 이게 왜 이걸 체험했냐면은 네. 우리 집사람이 매일 아침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네네. 끓이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네, 된장찌개가. 예, 예. 그래서 나는 된장찌개 하나 하고 네. 밥 한 그릇이면 아침 끝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거 이 된장 맛이 바깥에서 먹어보면 예. 된장찌개 먹어보면 맛이 없단 말이야. 예, 예. 우리 집에서 먹으면 최고라고 당신이. 예. 그랬더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비밀입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뒤에서 갖다 준다는 거야. 예, 예. 우리 집사람한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 준 걸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맛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일날 우리 집의 사택은요 예. 잔치집이요. 예. 뭐 김학성 교수님, 뭐 이동호 교수님 해서 된장찌개 먹으려고. 예, 예. 그것도 먹다 남은 건 또 집에 싸가지고 간다고 또 난리들이야. 싸가지고 간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비밀을 나는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20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순덕 된장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제가 목사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수. 보통 저희가 G2 그러잖아요. 네. 글로벌 투어요. 이제 우리가 가문에서 자그마한 G2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맞지. 그게 뭐냐면 복음 선교 우리 통합 프로그램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 같은 그 혹시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인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정가한 목사님을 좀 도울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뭐 수출 때문에 비약을 하러 옵니다. 그 전에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의 나라에 먼저 의를 구하고 싶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먼저 의를 구하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 그 자그만하게 우리 그 자유마을 뭐 서울 지역 뭐 190, 100명, 200명, 200명을 또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 강화문 자유마을 여기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오프라인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주체를 세워서 저하고 연결해 주시면은 하나씩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발언 한마디씩 하고 방송을 마치려합니다. 홍동일 목사님부터. 네. 뭐 지금까지 매일매일 계속되는 우리 애국 방송, 국민 계몽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달된 줄 압니다. 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 하나 책임질 만한 그런 큰 지도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그런 정치를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후속 조치가 없고 그렇게 하는 이 마당에 오직 이것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과 집단은 우리 광화문 세력밖에 없습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는 모든 어제 그 변호사회에서 나와서 사람들 말하는 것이 내전 상황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지금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정신과 있는 사람이면은 이 나라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떤 앞으로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혼자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말고 함께 모여가지고 애국 운동에 나서서 8월 15일 날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국민혁명을 할 때에 그 광화문에서 저 참 용산까지 늘 말한 대로 한번 모여가지고 온 나라가 그만 깜짝 놀라서 다시는 빨갱이들이 그렇게 무슨 대한민국을 뒤엎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촛불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횃불을 들고 나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기질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가슴을 저리면서 그냥 숨어가지고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않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렵다, 힘든다, 위기다 하고 마음속에 두려워하면서 거리에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3.1운동도 거리에 뛰쳐나왔고 4.19도 거리에 뛰쳐나왔고 5.16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게 행동을 할 때만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와 좌파와는 교회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기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애국대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준환 목사님. 예. 목사님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8.15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들 이번에 그냥 구경이라도 좀 나오세요. 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구경이라도 나오셔서 나오면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울부짖는가, 왜 모이는가 그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좋지만은 이번에 8월 15일 날은 구경이라도 다 나오셔서 이제 그 광화문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은세 목사님.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도 장충 체육관에서도 지난번에 인천 남동 우리 체육관에서도 그분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저분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았고 들었습니다. 맞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주장하고 자유통일당이 지금까지 외쳤던 똑같아. 예수 한국 자유통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한 경제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영적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이번 8.15 때는 우리 함께 하나 되십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번에 혁명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되십시다. 네.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광화문에 이번에 나와야 될 사람들을 광고를 한번 띄워주시면, 첫째는 1700만 세례교인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30만 목회자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만 장로님들도 다 나오셔야 되고, 군번 가진 1200만 다 나와야 돼요. 군번이 왜 가졌어요, 군번을? 그 군번과 같이 함께 사는 가족들 2500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혁명은 누가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분위기가 지금 고조가 됐어요. 왜? 보세요. 192석 사기 선거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연방제로 지금 김정은 환영식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이러니까 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김정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그냥 가세요, 북한으로. 우리가 개성공단 만들어줬잖아. 금강산 만들어줘서 그걸로 가서 살으라고. 가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광문으로 다 뛰어나와서,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업도 있는 것이지. 오늘 이 강순덕 된장에 대해서 처음 이게 제가 이제 광고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화장품, 사실은 화장품을 알아보니까요, 원래 생산 원가는요 100만 원짜리가
13만 원, 1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나머지는 전부 유통 비용이야. 전부 다 유통 비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도 제일 질이 좋은 화장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가에서 조금 우리는 공동 구매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동시에 화장품을 산다. 그럼 가격이 그냥 확 떨어지지. 이런 공동 구매 원리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마찬가지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다 구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약도 마찬가지. 치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싸는데 이게 1,000만 명이 제일 싸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각 종류의 치약을 1,000만 명이 산다. 한국 경제. 그래서 내가 100만 원씩 주겠다고 종신토록 10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먼저 돈부터 달라고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빨리 1,000만 명을 조직해서 강화문 운동을 성공하면 이거는 따놓은 밥상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왜 이걸 한꺼번에 또 힘을 합쳐서 혁명을 못하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수준이 스스로 무덤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스스로 세계 G2 국가를 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이겼잖아. 벌써 지난달에 GNP가 일본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평균 우리가 일본보다요 10살 빨리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늘어났어요. 아마 된장을 많이 먹어서 늘어난 것 같아. 된장을 많이 먹었어. 일본보다가 평균 수명이 우리가 늘어났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단결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는 이걸 잘 아시고 오래 질질 끌지 마시고 이번에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하나로 조직 딱 되면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되고 뿐 아니라 세계 G2 국가도 가고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다 연금도 줄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정강훈 목사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사실 이런 운동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하다로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방송하고 전국에 집회하며 다니면서 다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18명은 생명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